당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무고. 물론 쉽게 인정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인정된다면 꽤나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고소하려는데 죄가 안 되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는 범죄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남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내가 신고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던가 또는 80%의 유죄의 심증은 있지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형사의 대원칙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한 자를,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고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만약 무고죄를 인지해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표명할 정도로 일반적인 범죄보다는 중한 범죄로 보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중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무혐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냐, 이게 핵심이지 내가 신고한 내용이 죄가 되는지 여부는 무고죄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유죄가 나왔는데 무고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렇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의 죄 유무 자체는 무고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가 무서워서 고소를 주저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무고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정말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아무런 주저하지 마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한 고소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여러 법리적인 사유로 인해서 죄가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과장이나 일부 사실에 대한 허위 정도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긴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어느 정도 얘기했다고 해서 무고죄에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제 신고를 할 때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본인 중심으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일부 사실에 허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하지는 말라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실제 사건인데 시비가 붙어서 이제 막 서로 옷을 잡아당기고 밀면서 막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인이 원래 이제 허리가 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서로 옷 잡고 밀치면서 다퉜더니 그 뒤에 허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한테 내가 맞아서 허리가 나갔다고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해보니 실제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결국에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원은 이 고소인이 다소 과장되게 설명한 것은 있긴 하나 무고죄로 볼 정도는 아니다. 즉 다투는 과정에서 내가 폭행을 당해서 허리가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으니까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법원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지만 착각할 수 있었다라고 볼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소조사를 받으면서 무고죄를 수사해달라라고 언급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부족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고소를 수사하면서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소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무고죄 수사로 나아가는 일은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즉 무고를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고소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죄 유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상대방은 무고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고를 한 사람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고서도 신고를 했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취합하시고 이를 제출하면서 설명해야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단순히 착각이었다 또는 과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허위 사실을 인지했다, 명백히, 그럼에도 고소를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고의 경우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최근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양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고를 당하셨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것 외에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